네, 드디어 이제 총선이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51일대로 이제 곧 49일대로 넘어가겠네요, 이번 주에. 네. 그런데 그 한국에서 모르지만 그 선거 D-50은 조선왕조 500년보다도 더 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네. 자, 우선 총선 이제 52일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 이번 주말 휴일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보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말입니다. 참, 여론조사가 참 못 믿을 조사예요. 그죠? 최근에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한테도 직접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데 뭔지를 모르는데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한번 오늘 좀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제 직전서부터 그 갤럽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추세하고 많이 좀 그 차이가 나는 그 튀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신년 이 서울 앞두고 윤석열의 그 신년 그 대담 자체가 엄청나게 국힘당의 그 악재죠. 그리고 그 한동훈도 그 연탄 배달 쇼라 아니면 스타벅스 서민 논란됐고요. 그런 게 계속 잇따른 그 실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국힘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많이들 이제 의아해하는 것 같죠.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는 오차범위 밖으로. 독일 덴마크인가요? 네. 거기도 지금 아예 4일 만에 바로 전에 그대로 안 가는 바람에 그것도 상당히 그렇죠. 사람들한테 의문을 방문 4일을 앞두고 이렇게 취소를 하면서 엄청난 외교 전례를 해버렸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연휴를 이제 앞두고 또는 이제 연휴 전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진보 유권자들이 잘 안 잡히기는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연휴를 전후한 여론조사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좀 이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특히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KSOI 여론조사 이 조사는 민주당을 국힘당이 그냥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서간다라고 조사 결과 나와서 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좀 튀는 조사 결과예요. 이제 그래도 여론조사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도 네.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우리 총선에 결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거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요. 우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를 한번 돌아보면 그때도 그죠 여론조사하고 실제하고는 참 차이가 컸어요. 그렇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작년 10월 11일 날 있었는데 네. 그 비슷한 시기에 MBS 여론조사하고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얼마나 좀 허황된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서울 강서구청, 물론 강서구가 사실은 보면 서울에 있어서 딱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균적인 양당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이제 김태우 후보를 17% 차이로 눌렀잖아요. 굉장히 큰 격차가 났는데 그렇죠. 이게 10월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12일 날 MBS 여론조사예요. 상단에.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31대 29로 국민의힘이 외려 앞서네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거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13일 날 갤럽 조사에서도 동률로 나왔어요. 국힘하고 민주당이 33% 동률로 나왔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전국적인 이제 정당 조사니까 전국적으로는 저렇게 나왔지만 이제 서울에서 저렇게 17%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저 여론조사 이제 서울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더 엉터리 예측 조사가 나왔죠. 그럼 국힘이 요거는 MBS잖아요. 네, 10월 9일에서부터 11일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1일 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직전이죠. 바로 직전에 행해진 여론조사인데 국힘이
네, 서울 지역에서 그 23대 31로 거의 5천 밖으로 5천 밖에서 네, 앞서는 거죠.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 예. 실제로 여론조사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전지르죠. 예. 각 지역구마다 이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뭐 믿어서도 안 되겠고 또 전국적인 그 여론조사 추이도 굉장히 좀 실제와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과연 이제 보수층을 이제 그 과다 표집을 하면 이제 저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그 갤럽이죠. 그때 이건 이제 10월 12일하고 12일 사이에 행해졌으니까 이제 보궐선거가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후죠. 거의 같은 시기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도 지금 서울에서 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38대 38 동률이라. 동률. 예. 근데 17%로 이겼단 말이에요.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KSY에서 그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한 7% 정도 그 앞서는 걸로 나온 이 조사 결과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뭐 무시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 꽃에서 한 거는 한 17% 정도를 우리 민주당이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때 발표를 했는데 그걸 거의 맞췄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준석 그 당시 국힘당 전 대표 그때 이준석 씨가 거의 그 숫자를 맞췄어요. 그쪽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튀는 그런 조사이죠. 자, 이제 국힘에서 그 이제 용산 낙하산들이 지금 내리꽂히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죠. 주진우 비서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네. 윤재옥보다 주진우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용산 이제 낙하산 공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네. 주진우. 뭐 비서관이긴 하지만 이제 웬만한 수석들 이상 가는 이제 왕비서관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왕비서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 이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본 캠프보다도 김건희 씨가 있는 그 서초동 캠프 거기가 이제 훨씬 이제 실세였죠. 그렇죠. 근데 그 이 서초동 캠프에 이제 그 좌장 역할을 하는 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주진우. 주진우. 예, 그리고 거기 변호사. 예, 선거 끝나고 나 뒤에 역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법률비서관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 그 하태경이 비운 사실 부산에서 가장 부산의 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운대 갑을 네. 결국 주진우가 경선도 아니고 예,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달서 을에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네, 지금 공천을 받았네요. 뭐 현역 의원이고 그러니까 저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추경호도 달성고, 달성고. 울산은 권명호, 부산은 김도우, 그다음에 뭐 쭉 나오는데 이성건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4구 갑으로 받았네요. 네. 야, 그 이성건 부시장도 역시 만만치 않은 이 정권의 실세였어요. 네. 그 뭐 이성건 부시장은 첼리스트하고 이제 7월 19일 날 네. 문제가 된 그날은 이제 그 해외 여행 중이라서 그 같이 술 먹은 건 사실이 아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은 모르는 사이는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사전에 만났을 가능성, 이세창과 만났을 가능성,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그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 네.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가능성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성건이 그냥 단순히 부산에 있는 그냥 부시장이 아니고 뭔가 그 전국구급 실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사라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핵심 인물이 이제 이세창이었고요. 네. 근데 역시 이번에 그 공천도 보니까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성건. 경선도 아니고. 네. 네. 핵심 윤핵관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제 기사 소제목에도 나오는데 김기현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박성민. 술 친구 있잖아요. 네. 울산의 박성민. 네. 그 사람 이름은 없어요. 일단 지금 뭐 아직 결정이 다 나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안 보이네요, 이름이. 박성민 뭐 이름이 빠진 거는 이제 너무 한꺼번에 윤석열의 이제 그 가장 최측근 인사들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은
반발이 심하고 여론의 표적이 되고 그러니까 네. 저건 뭐 순서를 조정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빠질 리가 없죠. 네. 네. 김기현의 경우는 뭐 여전히 이 불출마 그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버티긴 했는데 김기현한테 이제 그 당초 자신들의 지역구를 그냥 할지 아니면 좀 한 번 더 조정을 할지 다른 그 험지로 조정을 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죠. 언론에서는 뭐 주진우 비서관에 대해서 왕 비서관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켜 세우네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그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의 측근 인사가 저런 식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뭐 기사들이 험악한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험악한 기사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용산의 그 낙하산 공천이 현실화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저렇게 그 기사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또 보도한 언론사도 머니투데이. 네. 50억 클럽의 홍성근 회장이 있는 바로 거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뭔가 민주당의 공천은 굉장히 잡음이 많고 삐걱대고 친명 그다음에 그 친문 간에 계속 갈등, 불협화음이 그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이렇게 그 국힘당의 공천은 굉장히 그 잡음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들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언론 보도가 아까 봤던 그런 그 다소 좀 국힘당에 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그런 한 원인도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은 뭐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뭐 저 줄여서 낙석이라고 낙석연대라고도 하던데 합당할 때는 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더니 바로 그냥 균열이 파열음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구성할 때부터 뭐 잡탕당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섞어찌개 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그 하학적 결합은 사실 어렵고 선거를 위해서 뭐 어거지로 만들어진 그런 당이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신당하고 합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배지들을 그런 배지들을 이제 자기 휘하에 두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도권, 당의 오너십은 자기가 계속 가지면서 선거 보조금 확보에 필요한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제 그 당에 좀 힘을 이제 과시할 수 있는 금배지들을 휘하에 두는 이제 이런 구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외려 이제 이낙연이 이제 그 민주당 수박들과 함께 되고 입당을 하면서 주도권이 사실은 이제 이낙연 당으로 좀 넘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이준석의 이제 그 핵심 지지층들이 그 특히 이낙연뿐만 아니고 이제 그 유호정 그 입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준석이 사실상 이제 좀 오너십이 좀 흔들린 거죠. 이 개혁신당은 어차피 내가 오너인데 이제 오너십이 좀 흔들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받으려고 선거운동 정권은 이제 이준석이 행사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쪽에서 저렇게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근데 예상이 됐던 결과긴 한데 저게 과연 이제 쉽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이낙연 씨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원들을 거의 5명이나 지금 민주당 출신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현역을. 그렇죠. 그 이니셔티브가 확실히 이제 이낙연 쪽으로 좀 넘어간 그런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옥새도 가지고 선거운동도 내가 지휘를 해야지 명실공히 자기 중심의 당이 된다고 본 건데 이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녹색정의당은 결국 뭐 예견이 다 됐던 거예요. 비례연합에 불참한다. 처음부터 그 비례대표연합 참여가 좀 어려울 거로 봤고요. 특히 이제 그 정의당보다는 이제 그 합당한 녹색당에서 그 이 민주당 주도의 그 비례대표연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그 배진교 전 원내대표 그 비례대표연합의 그 합류를 강하게 주장하던 배진교 탈당까지 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물론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이유는 녹색정의당의 이제 그 이유는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은 사실상 그 유성정당인 것이고 이런 유성정당은 결국은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선거법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당에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당이 유지해 왔었던 이 연동형 그 선거제의 대의를 스스로 우리가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 녹색 정의당의 논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국힘당이 유성정당을 뭐 만든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유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국힘당 쪽에만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선거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결국은 이 강한 이 반윤연대를 통해서 반윤연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히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국힘의 유성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보험 야권이 그렇게 그 비례대표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합리성 또 그게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동형 그 선거법의 창당 취지를 지키는 것이 그게 이제 절대적인 대의인지 그것이 그 반윤 연대를 능가하는 그런 대의인지 그 부분들은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빨리 끌어내리자 하는 그런 쪽에 가 있는 건데 그 이전에 뭐 제도의 문제나 장단점을 지금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닌데 정의당이 그런 부분을 자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데 이거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말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녹색 정의당 입장에서 주판화를 튕겨본 결과 비례정당에는 안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일부 갤럽이나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비례정당에서는 그 녹색당을 뭐 지지율이 뭐 10%가 넘거든요. 네. 가장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괜히 비례대표나 민주당 눈치 보면서 세팡살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독립해서 비례 대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출마하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의당이 사실은 가장 단적으로 실력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결국 3%를 못 얻었잖아요. 네. 예, 그 이번에도 사실은 과연 3% 이상을 득표할 수 있을지 뭐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 뭐 고무된 것 같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비례대표 연합에서 3% 이상 얻는 거 쉽지 않고요. 네. 특히 지난번에 정의당이 그래도 3% 이상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은 민주당에 그리고 비례는 이제 정의당에 찍는 그런 교차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그 좀 혁신 정당이 하나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간행적으로 지금 비례당은 정의당에 뭐 준다, 자매당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생각들이 싹 다 바뀐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정의당이 그 지역구 연대는 민주당에 좀 여지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녹색정의당의 이제 그 뭐 본래의 속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자강론 차원에서 3% 이상을 이제 득표를 하면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비례연합의 세팡살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는 사실 한 석도 얻기 어렵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양. 심상정 고양이나 심상정하고 지금 저 울산인가요? 창원 성산. 창원 성산인가요? 창원 성산하고 뭐 이정미가 있는 이제 인천. 이정미 씨는 지금 거의 3등인가 나오니까 거의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지난 어쨌든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 득표를 했던 곳이 이제 그 세 곳인데 지금 그 세 곳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 한 곳도 지금 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뭐 차라리 이제 민주당하고 그 선거 단일화를 하면 그 중에서 몇 석 정도는 더 건질 수 있지 않겠냐. 그 지역구는 민주당하고 연대하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고 비례대표는 이제 우리 혼자 홀로서기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 녹색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제 자강론으로 결국은 흘러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진보당하고 민주당 요거는 좀 언론에서 좀 이간질을 좀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례연합에서는 이제 녹색정당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남는 게 이제 그 진보당하고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이 있는 이제 새진보연합. 그런데 이제 이 진보당하고 이 민주당 간에 지금 이제 언론이 자꾸 이관계를 부추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 이제 선거연합을 앞두고 뭐 지역구를 10석이나 뭐 15석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는 등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점점 더 소수 정당과의 진보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그렇죠. 키우는 이런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역구 할당 요구설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사실무근이다라고 사실무근이다. 밝힌 바가 있네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지금 우리가 그 지역구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런 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10석이나 줘가지고 그럼 뭐 꼭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진보당하고 민주당 간에 이제 그 선거 연합은 뭐 비교적 그 서로 간에 이제 합리적인 어쨌든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주도하는 그 선거 연합이 어느 정도 이제 구도는 짜진 거예요. 이제 녹색정의당이 빠진 상태에서 진보당하고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이 있는 이제 새진보 그 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지금 선거 비례대표 연합이 녹색정의당이 빠지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사실상 이 선거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그 위성 정당이 아니겠냐. 그 비판을 계속해서 이제 그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